라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중요한데 저는 투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죠. 예, 물론 분위기가 좋고 상승할 때는 당연히 수익이 잘 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손실을 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용을 하다 보면 한 종목 갖고 올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이라고 할게요. 기관자금이 국민연금이 비트코인과 테슬라 하나만 사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면 몰라도 내 노후를 맡겨놓은 이런 큰 자금들이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개인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철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운용하는 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도 뭘 하나 기가 막히게 좀 잘 맞추는 편이냐면 저는 하락을 잘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방송이 어디까지 올라갑니다 뭐 이런 걸 바라고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리라 봅니다. 저는 4개월 전에도 8월 초죠. 블랙 프라이데이 나타날 때도 나스닥은 우선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 급락, 뭐 큰 급락보다 그때 살짝 눌렸었어요. 그래서 트릭스 라인이 눌리면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지표는 내려가는 상황이라 이런 흐름에서 크게 반등을 못하면 눌려갈 확률이 매우 크다. 라고 멤버십에도 말씀드렸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익절하셨으면 기회가 또 한 번 오는 거죠. 그 뒤로 크게 눌렸죠. 그때 저는 국내 갖고 있던 종목을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익절을 했어요. 그래서 LG노텍이라든가 HD 현대, 삼성중공업 물론 이 조선주들은 더 가긴 했는데 뭐 잘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익절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내려온 거를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금을 갖고 있죠. 그걸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국내는 전 빨리 당연히 들으시는 시청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그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뭐 급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하면 되고요. 자, 13일 전에도 방송에서 그리고 이 멤버십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파란색 추세선이 존재하는데 하여튼 내려왔다. 그래서 지지 못하면 눌려갈 수 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눌려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말해서 다음날 맞추는 게 아니라요. 그 추세가 꺾이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3, 4일 정도 걸려요. 하지만 어쨌든 내려가면 우리는 꼭대기에서 못 팔더라도 이거 꼭대기에서 못 팔더라도 미리 팔아야 된다는 거죠. 익절했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다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줄이는 가장 어찌 보면 테크니컬한 현명한 방법이에요. 아주 기술적인 거니까 이런 걸 잘 하신다는 건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틀간 반등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 8만원 목표가 나오는데 안 된다. 지금 당장 못 간다. 그죠? 그래서 이건 순전히 개인 투자자를 위해 주가 부양을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또 눌렸죠? 이때 산 분은 또 더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자, 여러분 여기 눌렸다가 이번에는 다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쌍바닥 잡죠? 이렇게 되면 쌍바닥 잡고 우선 중심 추세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파란색 선이요. 돌파를 한번 했지만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 뭐 미리 조금씩 담으시는 건 상관없는데 삼성전자를 그렇게 지금 뭐 올인까지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렇게 매력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그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TQ를 저는 TQ를 매수하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락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바로 꺾인다 절대 아니에요. 더 갈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좌의 한 25%를 미국 주식은 익절을 했어요. 그리고 제 계좌는 현재 커버드 콜이나
배당 ETF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실 이제 하락해도 손실 방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뭐 대략 이따 보여드릴 건데 한 25% 정도 현금화 했고요. 그걸로 다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매매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나스닥백을 볼게요. 여러분, 이제는 TQ 차트를 보시면 안 돼요. 이거 괴리율 때문에 높이가 차이가 난다는 거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TQ 차트를 보시면 저도 TQ 보면 자꾸 헷갈립니다. 이거 더 갈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나스닥 100을 보면 정신이 번쩍 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 왔죠. 고점 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보십시오. 우선 안 좋은 거 말씀드리면요. 여기 어찌됐든 윗꼬리, 음봉의 긴 윗꼬리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반등에서 신고가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표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꺾인 게 보이실 겁니다. 얘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요. 내려는 가요. 항상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서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도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뚜렷하게 좀 꺾이는 모습이 보이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주, 2주 보고 투자하실 거 아니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보면 더 확실하게 좀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래 너무 낙관론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해서 현금을 좀 준비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TQ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고점인데 이만큼 내려와 있으니까 이게 아주 매우 높은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스닥 100 보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어떤 매매법이냐면 결국 레버리지 투자에서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계속 급락하는 구간에 물을 타거나 비중을 늘리면요 손실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 가는 거고. 그런데 그걸 딱 맞출 수가 없죠. 근데 차트 보면 어느 정도는 맞추지만 그 100%는 못 맞춰요. 저는 한 60에서 70이면 만족하는 편이고 이유는 간단하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제가 하얀색 건들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여기 흰색 바탕은 건들지 마셔라. 그리고 추세선 파란색 깼으니까 이것도 건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갖고 있다가 여기서 매도를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안 갖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하단에 보시면 여기 파란색 라인이 있죠. 약간 파란색보다는 흐리지만 어쨌든 요 라인에 매수하시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월봉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또 한참 걸리는 거죠. 이게 1년짜리니까 결과 보고 얘기하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는 이렇게 반등 나오면 손이 막 가려고 하죠.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나스닥 100 일봉부터 보고 갈게요. 자, 제가 좀 안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2020년부터 요거 21년 고점에 꺾이는 때예요. 보시면 여기 빨간색 라인 보이시죠? 자, 여기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있습니다. 그 위에 어때요? 녹색 라인 있죠? 제가 5층 볼 시스템이라고 쓰는 요 라인들인데 자, 상승세가 강력하다는 건 이거죠. 빨간색을 뚫고 그죠? 녹색까지 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더 세죠. 어디보다 세요? 이렇게 빨간 라인을 여기는 살짝 뚫고 내려왔죠. 살짝 뚫고 계속 타고 가고 있는데 녹색까지 못 갔잖아요. 상승 각도는 이쪽이 센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되죠? 이쪽이 상승세 각도가 더 셌는데 눌렸다가 빨간색 타고 간다는 얘기는 우선은 한풀 꺾인 거예요. 근데 가격은 어디가 높아요? 여기가 높죠. 주식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가격만 보시면 당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격은 여기가 높지만 상승세는 이쪽이 더 세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21년도에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자, 꺾이는 걸 보세요. 여기서 빨간색에서 다다다다 갔다가 조정받죠. 내려가면 이렇게 바로 꺾인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라색, 연보라색에 항상 지지받고 반등하기 때문에
요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아이고 깨진 거다. 예, 이걸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질 것 같지만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기도 깨질 것 같지만 올라갔으니까 이건 상승이 맞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딱딱 타이트하게 붙었다가 꺾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지지를 한번 받고 또 올렸어요.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보면 이제 헤드앤숄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죠? 예, 연보라를 깼잖아요. 아, 그럼 이건 하락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전조가 뭐냐? 바로 여길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예, 상단 밴드를. 근데 대부분 이렇게 가면 상단 밴드 여기서 꺾이거든요. 근데 거의 타이트하게 붙여서 저도 이게 더 갈까 뭘 꺾일까 되게 고민했는데, 예, 어쨌든 결국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팔고 나오지는 못했고요. 이때까지 기다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반등 나오길래 또 가나? 그러다가 예,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예, 매도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빠르게 대응한다고 했어도 그땐 되게 애매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자, 2024년 1월부터 볼게요. 녹색 같습니까? 녹색 택도 없죠. 네. 예, 택도 없다면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나스닥도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러나 예, 강도에 비해서 코로나 끝나고 바로 그런 세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건 많이 눌렸으니까 확 치고 올라간 거고, 얘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서 빨간색 라인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도 요건 센 거죠. 네. 그렇고 눌렸고, 아까 연보라 그죠? 지지하고 올라갔어요. 빨간색은 넘겼습니다. 여러분, 빨간색을, 이 라인을 더 세게 넘겼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눌리죠. 네, 이런 거예요. 고점에서 더 위로 올릴수록 더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연보라에서 다 지지를 했는데, 여기는 더 밑으로 깨갖고 제가 사용하는 요 하단 매수, 예, 뭐 중간 바닥쯤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가격이거든요. 여기까지 왔다가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 구간이 저도 애매해요, 보면서. 근데 좋은 느낌은 안 들어요. 예, 물론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요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조정을 한번 해줬기 때문에 이만큼 또 올리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좀 생각보다 그때 많이 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라갔으니까 괜찮고, 그런데 지금 각도로 보세요. 여기 레드라인이, 빨간색 라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근데 지금 거기를 가고 있습니까? 못 가고 있어요. 예, 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팍 돌파해서 올라가면 가는데 각도가 그래도 너무 높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타고 갈 수 있는 수준만큼, 그러려면 여기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안 빠지고 여기서 연보라에서 지지해서 요만큼 올려주고, 그죠? 예, 그리고 다시 연보라에서 지지하고 요만큼 올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빼다 보니까 상승폭은 있으되 각도가 어떻게 돼요? 둔화됐죠. 그래서 지금이 제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요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예, 이렇게 크게 눌려가는 현상이 있으니까 어쨌든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지난 시간에 그랬죠, 제가. 예, 안전자산이 아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자산화되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인정해서 예, 비트코인은 뭐 투자를 안 하지만 예, 비트코인 선물 ETF는 투자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특징을 보시자고요. 2018년도에 고가 같죠? 이게 빨간색이 비트코인이고요. 예, 여기 파란색이 나스닥입니다. 반감기라는 것도 있고, 한번 고점을 치면 어때요? 얘 특징이 한번 눌렸다가 다시 그 위치 근처까지 가던가 아니면 거기를 돌파했다가 다시 눌리죠. 예, 전형적인 뭐 주식하고 패턴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점 갔었죠, 2018년도에. 그리고 조정받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승을 하죠. 그리고 고점을 갔는데 똑같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위로 올렸다가 쭉 빼죠. 자, 근데 이 하단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까지 빼나요? 이전 고점까지 딱 빼죠. 예, 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주식 종목이 아니라 주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정말 세력의 맘대로 움직입니다. 예, 돈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예, 전 고점까지 그대로. 이거
여기 산 분들은 거의 다 털렸겠죠. 예. 다 털고 간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어떻게 돼요? 고점을 돌파해서 눌렀는데 또 여기까지 딱 내렸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이전 고점이에요. 예, 상당히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렸거든요. 자, 여기서 더 간다와 여기서 다시 내린다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확률상 조금 더 가도 여기까지는 한번 다시 누를 것 같습니다. 눌러서 또 횡보시키다가 다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너무 열광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냥 홀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양과 나스닥을 또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자, 비트코인이요, 나스닥 고점에 비해 항상 먼저 움직였어요. 여기 먼저 갔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나스닥 고점인데 여기 먼저 갔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깨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나스닥이 더 올라갔죠? 얘도 깨지면서 나스닥이 더 올라갔어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돈들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수익 볼만하고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사실 이 비트코인에 투자된 돈들도 코인이 없었으면 이쪽으로 많이 갔겠죠. 그 돈이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다른 데 뭐가 없나? 그러면 나스닥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올라가면서 사실 더 끝까지 밀어주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빠지면서 이 돈이 끝까지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떠냐? 최고점 갔기 때문에 지금은 안 꺾이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먼저 눌리면, 눌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눌리기 시작하면 나스닥이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살짝 눌리기 시작했죠? 마이크로 스트래리지부터 지금 눌리기 시작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리지 고점 추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꺾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빠질 거야 나스닥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만 얘가 빠질 때 어떻게 돼요? 얘가 빠질 때 나스닥이 무조건 길게 보면 올라가지만 조정 받는다고요. 같이. 그쵸? 여기서도 빠질 때 어떻습니까? 왜 조정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조정에 사서 모으시면 되고, 물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만 보셔도 눌릴 때 사면 한 번에 더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한 번의 기회가 있을지 두 번의 기회가 있을지. 하지만 저는 그냥 과거 습관이라기보다 경험적인 추세, 그리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겠다 이 말씀 드리고, 내년 3월이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됐는데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가에 연연하겠습니까? 대통령 될 때까지는 연연하지만 된 이상에는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3월에 뭐가 있어요? 부채 한도 협상이 있죠, 미국. 그러면 뭐 공화당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쉽게 될 것 같지만 부채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옐런 재무부 장관처럼 어쨌든 새로 되신 분도 노련하죠. 하지만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재무부가 돈을 좀 채우고 가야 된다면 오히려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면 그때 급락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온다? 사전에 온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근처에 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심하시는 게 나쁠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저도 이제 해보니까 이래요. 저는 앞으로 5년간 60개월간 매주 분할 매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량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2020년부터 최근까지 11월까지요. 한 43개월 되거든요. 제가 요걸 운용을 해봤었는데, 다른 계좌에. 어쨌든 중간에 이제 매도했다가 다시 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프로로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엑셀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400% 좀 넘게 수익이 났더라고요. 근데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익절을 하는 편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침체 혹시 눌리면 저도 한 5년 그냥 모아갈 생각입니다. 어차피 많이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현금을 준비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이 익절을 하시고 새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길거든요. 주식 투자는 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아직 저는 매수를 많이 못했는데요.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근데 TQ부터 바로 매수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추세선 고점 부근에선 여러분 JPI 아시죠? 예, 커버드 콜 ETF죠. 배당이 한 7.5 정도 돼요. 매달 그렇게 나오는데, 자, 이 얘기입니다. 나스닥백에서 볼 때요. 자, 제가 이게 녹색 그린볼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는 고점이잖아요. 자, 월봉상 보시고 진행하는 겁니다. 월봉상. 여기 고점 다 왔죠? 근데 여기서 막 TQ를 열심히 산다.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위험한 짓입니다. 위험한 투자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땐 그냥 차라리 뭘 하자? 매주 JPI를 사자. 물론 얘도 떨어지면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산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 놓고 만약에 얘가 빠지면 그래도 TQ를 사신 것보다는 뭐가 방어가 돼요? 손실이 방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빨간색 라인이 있어요. 여기 녹색 라인 있죠? 자, 그 구간에선 자, 그린볼하고 레드볼 사이 구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하단부. 저는 차트에 이게 다 표시가 돼 있어서 하단부가 딱 보이죠. 그러면 이때 뭘 사느냐? SPLG를 사는 거예요. 자, 요 구간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JPI를 사고요. 여기서 SPLG 요 근처에서 사고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QLD를 삽니다. 그리고 여기 네온볼, 형광색 라인 하단. 여기서도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반등했죠? 그리고 이전에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또 반등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반등했죠? 이 네온볼까지 안 올 수 있으니까 요 근처 가서는 뭘 산다? TQ를 산다. 그럼 엄청 싼 가격에 사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럼 여기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수익을 내도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수 있냐? 위쪽에 JPI 사놓은 거에서 계속 배당금 받으실 거잖아요. 1년 동안 했으면 어쨌든 돈이 들어오죠. 그거랑 QLD는 아래에서 모았죠.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반등해서 수익 나거든요. 그러면 QLD 수익을 매도하셔서 TQ로 바로 바꿔도 돼요. 이건 뭐 선택하시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냥 다 갖고 가는데 비중 조절만 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해서 매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락도 방어해낼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손해를 안 보냐? 그럴 순 없죠. 하지만 이런 걸 피해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TQ에서 지금 2020년도부터 최상과 최악이 같이 나왔죠. 여기서 거의 8달러, 8달러에서 7점 몇 달러였을 거예요. 여기죠, 여기. 코로나 때. 자, 거기서 고점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820%가 올랐어요. 거의 820%. 그럼 이때 사서 이렇게 가는 게 최고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두 번의 저도 침체를 겪어봤는데, 이거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뭐 예측은 못했어요, 사실은. 다들 그렇잖아요. 경제 전문가들도 이걸 예측한 건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풀려서 됐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원위치 됐죠? 나스닥은 안 그랬는데 TQ는 원위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16 정도 됐겠죠? 16부터 올라갔는데 수익률 보시면 몇입니까? 386이에요. 그럼 여기서 번 걸 여기서 다 까먹고 여기서 다시 채워봐야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매도한 거에 비해 좋은 수익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피하셔야 된다? 이걸 피하셔야 된다. 이건 아마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칙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더 가면 먹는 구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물론 AI 버블이 안 끝났으니까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딩 하자는 의견을 계속 드리는 거고, 대신 눌리면 어떻게 방어한다? 이렇게 구간별로 JPI 샀다가 SPLG 샀다가 다 파는 게 아니에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가서 우리가 한 번에 위에 것들을 활용해 갖고, 이게 이제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이 자금을 통해서 바닥에서 한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스닥 100도 일봉 다시 보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조금 더 크게 보이면 여기 네온볼 있죠? 그 다음에 레드볼 있죠? 그린볼 있어요. 그러면 일봉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월봉 기준으로 제가 안내 드릴 거고요. 일봉은 그냥 이렇게 보기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냥 쉽게 이런 거잖아요. 여기선 JPI를 사고,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SPLG를 사는 거죠. 여기서 내려오면 QLD를 사는 거고요. 여기서 TQ를 샀다 하면 TQ는 여기까지 가면 수익 팍 날 거잖아요. 근데 얘를 TQ로 사갖고 물 타고 내려왔다,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봉상 봐도 이런데 연으로 간다, 겪어보셔서 알죠?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이시든 중수 이상이시든 그냥 장기 보유하는 계좌는 갖고 가시고, 새로 시작할 분들은 좀 새로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한 요 정도, 요 정도를 현금화 해놨어요. 다시 해서, 자, 국내 주식 보면 여기 1500 정도 있죠. 요거는 11월 초에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한번 또 리밸런싱을 해서 뭐 대략, 이 원래 5천 계좌로 11월 초에 시작했는데 한 달에 그냥 55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소소하지만 주식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미국 배당 커버드 콜,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다 이런 것만 넣어놨죠. 글로벌 리얼 디인컴, 멀티 에셋 TIF 액티브. 그러니까 위험하다기보단 성장형 ETF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나눠 사는 상황이라 극단적인 수익은 안 나지만 뭐는 높겠어요? 안정성은 높겠죠. 그래서 지금 2달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한 달 들어갔고 이제 12월에 새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원화의 수금이 한 요 정도 있으니까 요걸 갖고 이제 차근차근 뭐 달러도 바꿔놨고요. 계속 달러 바꿔가면서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좌를 정리할 때 제가 올해 초부터 갖고 있었던, 여기 보시면 이제 매수 금액이 3,400이에요. 그런데 매도할 때 봤더니 한 6,000 정도 되더라고요. 6,000에 현금 1,600 정도로 갖고 있었으니까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뭐 200% 300% 수익은 아닌데 그냥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수익 내고 안전한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포트에도 TQ만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JPI, SPLG, QLD, TQ, 그 다음에 뭐 SGOV, 이거는 이제 3개월 단기 미국 국채죠. 월배당 4.5%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SOXL, SOXS, 그 다음에 SQQQ까지 소량이라도 전 방어를 하는 편이라 이렇게 포트를 꾸며서 가고 있으니까 매주 이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최근에 제가 SOXL 좀 조심하셔라,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근데 이제는 살만한 구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식도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것보다는 타이밍 맞추시는 게, 하실 수만 있으면 그게 이제 실력이잖아요. 더 많이 수익 내는 건 그건 배짱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배짱은 별로 없는 스타일이고, 저는 딱 제가 원하는 수익만큼을 내면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제가 요거 회원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BITX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하락 추세를 안 꺾였다고 말씀드렸어요. 5일 전에. 그런데 5일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우선은 긴 윗골이 달았죠? 이게 딱 진짜 말씀드리고 5일 전 그때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추세가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반등했어도 이게 반등한 게 아닙니다. 이거 좀 위험한 위치예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딱 그어 놓은 선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지하고 반등했죠? 물론 딱 그 가격은 아니지만 내려가서 아랫골이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실 수 있으면 그건 주식을 좀 배워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시면서 대단한 걸 가져가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의 이런 위치는 이런 반등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거 파악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표가 어때요? 꺾이기 시작했죠? 여기 녹색이 검정색을 깨고 내려오고, 이거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좀 이거 더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보단 입절을 좀 해놓으시고, 하단 가격에 내가 자동 매수로 다시 잡겠다, 여기 뭐 350, 그 다음에 340 뭐 이런데
이런 데다가 다시 매수를 걸어 놓으시면 어찌 보면 이게 더 중장기적으로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테슬라도 급락 나왔었죠? 예, 그때 이렇게 확 무너졌지만 많이 올라서 뭐 핑계 삼아 하락하고 있지만 하락 추세로 아직 꺾이진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근데 뭐 지표상으로는 좀 꺾였어요. 예, 꺾였지만 저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면서 여기 꺾였죠? 예, 꺾였어요. 다시 횡보하면서 반등할 것이다. 왜냐면 얘는 완전 고가고요. 얘는 지금 높아 보이지만 테슬라가 예, 뭐 아주 꼭지까지 가는 고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린 요 형광색 라인 있죠? 형광색 라인을 따라가는 게 좋은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밀렸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아니죠. 예, 눌려갈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 이전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선 그어드렸죠? 예, 이쪽 보시면 어쨌든 여기서 사신 분들은 손해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제가 걸어 놓으시라고 했어요. 여기 329, 330 라인이죠? 그러면 매수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익 기회가 또 나오죠?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시 물 타셨으면 그래도 반등 나왔을 때 조금 줄겠죠? 손실이.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냐? 여기에요. 304 라인, 305달러 정도.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한 위치까지 가는 거니까 무리해서 사시기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익절해 놓으시고 아래쪽에서 다시 잡으시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아시면 주식이 그렇게 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조비 말씀드렸는데 지난 방송 봐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세력이 아닙니다. 찍은 게 아니라 그때 설명 이렇게 드렸습니다. 요거 큰 걸로 볼게요. 이전에도 8달러에서 어떻게 됐다? 밀려갔다.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갔는데 8달러를 요번에 돌파했다고 했죠. 쑥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이전에는 계속 돌파 못했는데 여기서도 못했고 여기서도 못했고 여기서도 한번 눌렸다가 갔는데 지금은 8달러를 돌파했으니까 요거는 한번 눌려도 그리고 나서 다시 긴 윗골에 달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올라갔어요. 9달러까지. 그쵸? 그러니까 요런 때는 차트를 보고 파악하시는 거고 캔들을 보고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요런 감정도를 익히신다면 여러분 실력이 많이 늘어나시는 거니까 앞으로도 요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해를 안 보게끔 제가 알려드린 그 매매법을 앞으로 쭉 시청해 보시면서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반등하길 기대하고요. 당연히 꺾이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